내 월급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조 AX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면 인건비를 아끼는 싸움이 아니라 설비비와 운영비를 누가 더 싸게 버티느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 지갑에서 먼저 느끼는 건 물가가 아니라 성과급 기준과 승진 기준이 바뀌는 속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줄여도 설비비가 폭탄이 되는 구조가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공장 비용에서 사람보다 설비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더 큰 자리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사람 일을 뺏는 게 핵심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월급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게 핵심일까요? 2026년 제조 현장에서 관찰되는 변화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자동화가 인력 부족을 메우는 장치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OS를 바꾸는 투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새로운 기계를 한 대 더 넣는 수준이 아닙니다. 라인 전체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묶어서 멈추지 않게 굴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제조 AX는 쉽게 말해 공장에 인공지능을 붙여서 눈과 귀와 판단을 기계에 이식하는 흐름입니다. 예전엔 자동화가 손을 대체하는 데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눈으로 검사하고 예외를 분류하고 고장을 미리 감지하는 쪽이 급격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AI 품질 검사, 예지 정비가 따로 노는 기술이 아닙니다. 결국 한 방향으로 합쳐집니다. 공장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체계로 묶는 겁니다. 냉장고가 예전엔 단순한 모터와 냉매였다면 지금은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에너지와 고장을 관리하듯이 말입니다. 공장도 그렇게 바뀌는 중입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떤 위치일까요? 아직 대량 상용화를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범용 작업을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제조업의 기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기대치가 올라가면 경쟁은 그 기대치에 맞춰 재편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자주 언급됩니다. 테슬라는 제조를 경쟁력의 중심에 두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AI를 멋진 기술이 아니라 원가 구조 관점에서 길게 보려는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중요한 건 테슬라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관점이 표준이 되면 다른 제조사도 따라갈 압력을 받습니다. 결국 돈은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사람 월급이 아니라 설비와 소프트웨어에 먼저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내 월급이 먼저 흔들린다는 말은 해고 공포를 팔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가축이 바뀌면 같은 자리에서도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가 내 장바구니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월급은 내가 손으로 얼마나 만들었나가 아니라 내가 설비와 AI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리게 했나로 평가축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현장 직무가 손으로 만드는 일에서 설비를 멈추지 않게 만드는 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가표에 무엇이 올라오겠습니까? 생산량만이 아닙니다. 가동률, 불량률, 다운타임 같은 지표가 더 앞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쉬운 비유로 바꾸겠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뽑을 때도 물건을 많이 진열하는 사람보다 결제 오류를 덜 내고 발주 실수를 줄이고 냉장고 고장을 빨리 잡는 사람이 더 가치 있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공장은 그 변화가 훨씬 큰 돈으로 일어납니다. 라인이 10분 멈추면 그 10분은 월급이 아니라 매출과 납기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럼 누가 더 필요해지겠습니까? 생활 예시로 더 붙이겠습니다. 마트에서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자재만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불량률이 올라가거나 제작업이 늘거나 납기가 꼬이면 가격이 밀립니다. 공장이 덜 멈추고 덜 불량 내고 덜 제작업하는 쪽으로 바뀌면 그 차이는 장바구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화가 빠른 공장과 느린 공장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면 같은 회사 안에서도 임금과 성과급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장인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과급은 앞으로 사람을 얼마나 잘 관리했나로 결정될까요? 설비를 얼마나 덜 멈추게 했나로 결정될까요? 핵심은 로봇의 성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동화의 임계점이 내려가면서 투자 계산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엔 자동화가 대량 생산에서만 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품이 바뀌지 않고 예외가 적고 반복이 많을 때만 ROI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AI가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검사, 분류, 예외 처리처럼 불확실한 작업을 처리하면서 자동화가 가능한 공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절감만으로 투자 회수를 맞추기 어려운 공정에서도 논리가 생깁니다. 품질 개선, 제작업 감소, 라인 안정화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을 줄여서 남는 월급이 아니라 멈춤과 분량을 줄여서 새는 돈을 막는 것이 더 큰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장 의사결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미노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인은 자동화 임계점 하락입니다. 중간 변화는 비용 중심이 인건비에서 설비 플러스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 변화는 평가 지표가 생산량에서 가동률과 품질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일상 체감은 월급과 성과급의 기준이 바뀌고 물가보다 먼저 직무값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제조업의 비용 중심은 OPEX, 즉 사람을 굴리는 비용에서 CAPEX, 즉 설비 투자로 더 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줄여도 설비비가 폭탄이라는 썸네일 문구가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을 줄였는데도 돈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비는 사는 순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설비, 로봇 센서, 데이터 인프라를 깔면 CAPEX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모델 업데이트, 라인 튜닝, 데이터 관리, 보안, 다운타임 관리 같은 AI 운영비가 생깁니다. 이건 새로운 OPEX입니다. 결국 승부는 로봇을 샀다가 아닙니다. 로봇이 멈추지 않게 운영한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설비를 구매하는 데 강합니까? 설비를 운영하는 데 강합니까? 앞으로는 후자가 월급을 가를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비용의 중심이 바뀌면 공급망의 힘이 바뀝니다. 사람을 더 뽑는 산업에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더 사는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돈은 설비업체, 자동화 부품, 산업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프라 쪽으로 더 흘러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 인력의 구성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 인력은 줄어드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지보수, 공정 최적화, 데이터 운영 같은 직무는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로봇이 사람 일을 대체한다.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빼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을 재배치하는 공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배치가 빨라질수록 내 월급의 기준도 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제목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내 월급이 먼저 흔들린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 측정 방식이 먼저 바뀐다는 뜻입니다. 냉장고 값, 편의점 물가, 마트 장바구니보다 먼저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추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공정에서 인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화 유지, 공정 최적화, 데이터 운영 직무 수요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면 같은 산업 안에서도 임금과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빠른 공장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그 이익을 설비와 소프트웨어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느린 공장은 인건비와 불량, 납기 리스크에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협상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회사는 우리는 사람을 더 뽑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 선택지가 생기면 임금 협상 구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핵심 운영 인력의 희소성이 커지면 그 직무의 협상력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 하나로 모입니다. 여러분은 설비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설비를 더 돈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 비용은 사람의 월급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설비를 돌보게 만드는 비용일까요?
자동화가 늘수록 현장 인력은 줄어들. 고장과 튜닝과 품질 이슈를 해결하는 고급 운영이 병목이 되면 그 인력의 몸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보다 가동률과 품질을 지키는 운영 시스템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손기술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안정적으로 굴리는 판단과 운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내 월급을 흔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물가 뉴스보다 조용히, 그러나 더 빠르게 들어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 2026 임금 협약 이슈를 통해 자동화가 협상력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동화 투자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은 인력 운용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그만큼 협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설비 데이터 공정 최적화 같은 핵심 운영 인력이 얼마나 희소해지는지에 따라 특정 직무의 협상력은 오히려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삼성 2026 임금 협약에서 회사와 노조가 실제로 밀고 당길 핵심 지점은 기본급일까요? 성과급 지표일까요? 그리고 그 지표 안에 가동률과 불량률이 어떤 형태로 스며들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